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구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부 지역구는 야당 현역 의원이 건재하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이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5,700만 명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관광객 6천만 명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상열 호방건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기소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광주 전남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탈환할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정당 투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심사와 변수를 유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이 불면서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한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 뒤 재보선과 입당 등으로 의석수를 4석으로 늘린 민주당은 올해 총선에서는 높은 당 지지율과 지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구에서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야권 현역 의원들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 탈환이냐, 현역 의원들의 수성이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를 놓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정책연합이 등장할 수 있을지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선거연합 차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창당을 제안한 가칭 대한신당의 움직임에 이어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등이 맞물리면서 제3지대 정당도 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비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제3지대 정당에 투표할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경우는 지역구에서의 효과보다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이 아직 남아있어 선거구가 나뉘거나 합쳐져 광주 전남 지역 의석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대한신당 전남도당 창당 행사가 내일 목포 예술 웨딩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전남도당 창당 대회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대한신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신당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앞서 지난달 대한신당은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열고 최교관 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서남권의 관광 인프라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5,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라남도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6천만 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가을에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 천사대교 등 관광 인프라에 힘입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5,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관광객 6천만 명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관광 컨트롤 타워인 전남관광재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여수 경도와 해남 오시아노 등 해안 관광단지를 개발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콘텐츠입니다. 최근 여수와 목포의 성공으로 진도와 구례, 담양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케이블카처럼 특색 있는 개성이나 이야기가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한 소재 중심의 관광 콘텐츠는 항상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시 콘텐츠 부재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체험거리, 놀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하고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라남도.
올 한 해가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서비스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광역 관광 상품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 관광 발전 지수에서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19 지역관광 발전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과 제주 등 광역지자체 5군데가 1등급인 관광 발전 지역으로 선정됐고 여수와 순천 등 기초지자체 9군데도 1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지역관광 발전지수는 2년마다 발표되고 전남은 2017년에도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용섭 광주시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해를 넘겨 9달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 2지구의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 시정 최고 책임자에게 닿았습니다. 지난 주말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민간공원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이 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 특정감사에 대한 지시나 보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이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철근 유통업체가 호반건설에 납품하게 된 과정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 동생의 납품 계약이 중앙 2지구의 사업자가 당초 금호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도 지난 연말부터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과 김 회장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와 건설사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 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김 회장 등으로 기소 대상이 확대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광주시, 호반건설은 모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민간공원 수사 상황 공개 여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형사사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밤샘 대기에 추첨 경쟁까지 치열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대거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남처럼 충북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지난달 마감한 일반 모집에서 지원자가 44명에 그쳤습니다. 학부모 홍보에 나서며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58명의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출산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를 저희도 똑같이 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충북적 병설 유치원 214곳 중 76%인 16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처음 학교로 가입 논란 뒤 사립 유치원 12곳이 폐원했는데도 미달 규모는 오히려 확대된 것입니다. 저출산 여파에 따른 학령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유치원 원하는 16,0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2,000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충북의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원화 미달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유치원 합격과 정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원화수가 지금 1,000명씩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상황에 맞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한때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병설 유치원의 입학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시 관내 개업 법무사들이 170만 원, 해남 한평 무안지역 개업 법무사들이 120만 원, 영암 강진, 완도, 진도 지역 개업 법무사들이 100만 원, 진도 낚시 총포사 차경숙 대표가 26만 6,700원, 해남군 해남읍 북평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황산면 송호마을 주민들이 92만 원, 기성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신흥마을 주민들이 34만 원, 옥천면 문촌마을 주민들이 31만 3천 원, 도림마을 주민들이 21만 6천 원.
가석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문내면 양정마을 주민들이 45만 원, 무고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영암군 서호면 금강마을 주민들이 21만 7천 원, 영암군 서호면 월출산 농협에서 20만 원, 무송동 마을 주민들이 12만 7천 원, 학산면 남녀 의용 소방대에서 각각 10만 원, 강진군 신전면 봉양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병영면 용두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진도군 고군면 볼포리 주민들이 30만 원, 황금농장 박충식 씨, 신리, 내동리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지수리 박상우 씨 10만 원, 도론리 주민들과 모사리 청년회, 지수리 노인회, 연동리 명종열 씨, 지망리 조병관 씨가 각각 10만 원, 오일시리 손경종 씨, 신우회, 모란교회 장규남 씨, 하우 영농종합범인 한윤정 씨, 진곡의 주유소 김영우 씨가 각각 10만 원, 선진농협 정혜민 조합장, 태성중기 한효종 씨, 창조건축 조판규 씨, 진도군청 민원실 박소연 씨,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10만 원, 고군면 하율리 주민들이 20만 원, 용우리 이무창 씨, 하율리 박경천 씨, 내동리 한영걸 씨, 고군중앙교회에서 각각 10만 원, 유교리 주민들과 지수리 부녀회, 한국농촌지도자 고군면지회, 진도읍 광주약구 김옥정 씨, 진도군청 행정과 박계천 씨가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출범을 앞둔 전남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를 통해 민선 체육회 출범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